비장이죠. 비장 맞죠, 그죠? 자, 비장을 우리가 지라라고 하는데 몇 페이지냐면은 47페이지죠. 아, 페이지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순서대로 쭉 보면 되잖아요. 순서대로 해왔으니까. 자, 그래서 자, 비장이라 그런 장기는 실제 우리 몸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 이놈도 잘라내도 목숨하고는 관계가 없는 장기인 것 같아요. 지라를 비장을 잘라낸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주 특징은 뭐냐면요, 비장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얼굴이 창백해 보여요. 좀 어디 아픈 사람처럼 보여. 비장. 이놈이 어떤 일을 하기에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비장은 지라라고 하는데, 지라. 자, 태아일 때는, 태아, 엄마 뱃속에서는 우리 몸에 이제 그 혈구라 그러죠. 적혈구, 백혈구, 그죠? 림프구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이 성장하면, 이제 이 간하고 이 지라에서 그 적혈구 있죠? 그죠? 이걸 파괴하고, 이렇게, 이것을 파괴한 게 우리가 빌리루빈을 했죠? 기억나나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림프구는 계속 만드는 거. 이게 림프 세면서 만들어진 백혈구가 림프구로 했잖아요. 그죠? 림프. 이해되시죠? 자, 그런 일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혈구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혈구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B군을 보면 이렇게 면역 비타민이라는 소리를 많이 써요. 그죠? 그 면역 비타민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비타민 B군이 혈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나요? 특히 뭐예요? 비타민 B9, 비타민 B12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혈구 만드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되는 영양소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조직이 듬성듬성한 해면 형태로 되어 있으면, 자, 피를 저장하는 일종의 림프 조직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림프계를 공부하면서 이 질환을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자, 질환은 피를 만드는 기능도 갖고 있지만 피를 저장하고 피가 지나가는 게, 즉 순환계에 들어가는 게 또 림프예요. 자, 제가 몸이 창백해 보인다 하는 거는 4번이에요. 비장은 피를 간직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비장이에요. 근데 손발이 되게 차거나 몸이 굉장히 찬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 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유달스럽게 몸이 차다. 이러면 비장이 있는 걸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비장은 피를 간직하고, 자, 오장육부에서 오장이죠, 그죠? 오장을 따뜻하게 하여, 자, 음식이 잘 소화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또 비장이다. 자, 그리고 면역체계를 생산한다. 이거는 방금 지금 림프구를 만드니까, 여기서, 그죠? 여기서 림프구를 생산하니까 면역에도 가져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 비장이에요. 그래서 이 비장 없는 사람 제법 많습니다. 생각외로 좀 얼굴이 창백해 보이고 얼음장처럼 느껴진다는 거 있죠? 뭔가 사람 차가워 보여요. 그런 사람 보면 비장수술하는 사람 굉장히 생각외로. 근데 이거는 제거해도 목숨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제거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말해서 가급적이면 장기는 살리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충수가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아는 맹장이에요, 맹장.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가는데, 소장에서 대장으로 이어지는 우리 맹장이라 했죠? 그 맹장의 꼬리 모양으로 달린 한 9cm 정도 되는 꼬리 모양이 있거든요. 그게 이름이 충수인데, 우리는 그걸 맹장으로 생각했던 거죠, 지금까지 이야기할 때.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충수예요. 자, 그 놈도 특별한 기능이 없어서 우리가 잘라냈다 했죠. 왜?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터지고 하면은 복막에 걸려서 사람 죽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필요 없는 장기니까 미리 자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라고요? 여기에서. 자, 면역 체계를 만드는 곳이라는 거기도. 충수에서. 자, 그래서 1번은 제가 방금 설명한 거고요. 자, 2번 보시면은, 자, 이게 이 충수를 다른 말로 막창자꼬리라고도 불러요. 막창자꼬리. 자, 막창자꼬리는 평균 9cm 길이로.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맹장이 오른쪽에 있어요. 맹장 수술을 오른쪽에 합니다. 왼쪽 펴갖고 맹장 문제 있는 것 같다. 이거는 조금 잘 모르는 거죠, 그죠? 맹장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장기가 우리는 심장은 왼쪽에 있다고 생각하죠. 심장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있대요. 간혹. 맹장도 왼쪽에 있는 사람이 있대요. 참 신기하죠. 근데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게 보통이 이거지 100%가 왼쪽에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 뭐 특이한 경우 보면 그게 제법 많아요. 사람들이 또 특이한 경우 그죠? 그래서 대부분은 오른쪽에 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맹장염이라고 말하는 말은 잘못된 용어이며 중수염이 옳은 용어다. 자, 그죠? 이 중수도 우리가 많은 면역에 관계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요즘도 좀 많이 이렇게 되면 좀 잘라내죠, 그죠? 그래서 그걸 치료하는 것보다 자르는 게 편하잖아요. 그죠? 자르는 게 편해요, 요즘에는 그냥. 잘라내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몸의 방어 체계돼 있잖아요. 이 여러분들이 맨날 저한테 그래. 우리 이현진 리더도 코로나 경보. 자, 면역에 대해서 우리가 소비자들이 특히 애기 엄마들이 면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특히 겨울 같은데. 그래서 면역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해주라 그런다고 저한테.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면역은 그냥 100kg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아주 단순한 것부터 아주 복잡한 것까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 면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볼 거예요. 요 페이지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몸을 방어 체계가 면역이죠. 내 몸을 지키는 내 몸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게 다 방어, 그게 면역이잖아요. 지금 코로나도 진짜 신기하잖아요. 저는 그 일본의 그 크루즈선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 아무도 안 걸렸대요.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같이 쓰고 3,700명 중에 검사할 때마다 지금 몇십 명씩 한 몇백 명이 지금 걸렸잖아요. 근데 안 걸린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라. 왜?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걸리지 않을까? 분명히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갔을 건데 그 바이러스가 내 몸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면역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중에도 안 걸린단 말이에요. 신천지가 거기 1,000명 있었다 하잖아요. 그래서 1,000명 다 걸려야 원래 되잖아. 그러면 그게 아니잖아요.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고.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면역을 좋게 하면 어찌 보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 신종플루 있을 때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확진 받아갖고 막 병원에 격리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근데 밖에 사람 중에 걸렸는데도 건강해서 감기로쯤으로 생각하고 넘어간 사람이 더 많을 거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어쩌면 오늘 지금 코로나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콧물 좀 흐르고 하여튼 감기증이 있는 것 같아.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됐어 내가. 근데 내가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아. 그래서 엄마야 감기인가 봐 하면서 그냥 혼자서 그냥 집에서 좀 끌고 갔다 그냥 나왔어. 그런 사람 있을 수 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도 쉽게 말하면 감기거든요. 감기인데 인간들이 접촉해보지 못한 바이러스 감기라. 그래서 문제잖아요. 치료약이 없다 하는 거. 맞죠? 그런데 감기는 스스로 고치는 사람 고치잖아요. 독감도 우리는 약 안 먹고도 뭐 이겨내는데 뭐. 우리 파트너 얘기들은요. 그 독감이라 하면 요즘은 그 타미플루 다 처방하죠. 그 언제부터 타미플루예요 그거? 신종플루가 나왔을부터 독감은 다 타미플루예요. 왜 그런 공식이 정된지 모르겠어. 타미플루 없을 때는 다 죽었나 그러면. 안 그래요? 타미플루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왜 그 타미플루가 그렇게 부작용이 심하다 하는데 왜 애들 독감마다 감미냐고. 그건 처방이 그거예요. 타미플루 얼마나 부작용이 심한지 아시죠? 환청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누가 부른다 그러고 창문에 뛰내리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신문에 칼럼을 봤어요. 이렇게 하는 거라. 엄마가 지켜봐야 된다. 어느 세월에 그걸 지켜보는 그걸 24시간에 눈도 깜짝하고 옆에 붙어 있어야 되나. 뛰어내는 건 순간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먹어야 되는 거지. 근데 언제부턴가 이 타미플루가 애들이든 어리든 독감 그러면 그는 다 나와요. 처방이. 부작용 무시하고. 그래서 우리 파트너분들은요. 진짜로 애기 독감 타미플루 처방 넣어도 안 먹어요. 그냥 캔치 체리 주스예요. 진한 게 타갖고요. 마늘 갈아넣고요. 비타민C 갈아넣고요. 약처럼 달달 흔들어갖고 약이라 하면서 수시로 미는 거예요. 그래야지 타미플루 미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죠? 네.
잘해요. 내가 봐도 저래가 되겠나 싶은데도 그런 일이 넘어가더라고. 아무도 이상 없어요. 다 괜찮아요. 근데 그게 진짜 탄쿨 부작용이 겁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라니티닌이나 PPA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처방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폐기 처분됐죠. 저는 타미풀도 그런 약 중에 하나가 될 거라 봐요. 사람들이 좀 더 의식이 깨이고 이런 약을 써야 돼 하는 이런 게 자각이 되고 부작용이 드러나면 5년, 10년 뒤에 없어질 약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 부작용이 너무 심했어. 지금은 쓰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작용은 약 부작용은 내가 걸리면 100%고요. 내가 안 걸리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폐기처분 된다 하는 것은 나는 아니지만 누군가는 그 약으로부터 그죠? 어마어마하게 부작용 때문에 피해를 보게 있기 때문에 폐기처분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아시면 좋게요. 그래서 몸의 방어책에는 내 몸이 내 몸을 지키는 원리를 보는 거예요. 1차 방어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몸이 피부가 약산성인 이유도 바로 1차 방어에 들어가는 거죠. 왜? 산일 때는 세균으로 바이러스가 침범을 잘 못하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우리 피부가 약산성인 거예요. 자, 눈의 눈물, 땀, 콧물, 가래, 침 이런 것들도 다 라이소자민을 효소를 이용해서 세균을 잡아 죽인다. 즉 우리 몸에 나오는 액체 있죠. 모든 땀부터 모든 액체 이게 효소도 따져보면 관으로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그 속에 라이소자임이라는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이놈이 세균을 바이러스를 죽인다. 여기서.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침으로 해서 녹여 죽고 이렇게 죽어도 만약에 뱃속에 위로 늘어가면 위산이 강산이잖아요. 강산은 뭔가 태워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도 왜요? 장가에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왜? 위산이 죽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위산이 음식물을 녹여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태워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살아서 내 몸까지 들어가려고 그러면 여러 관문을 거쳐야 됩니다. 침에서 살아남아야 되죠. 위에서 살아남아야 되죠. 맞죠? 그죠? 그리고 또 장에서는 쉽게 또 못 들어가게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병이 안 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위에게 염산은 세균을 태워 죽이며 튼튼한 피부는 균의 침입을 막는다. 이게 1차 방어라, 우리 몸에. 그래서 세제도 얼굴을 세제로 씻는 건 아니죠. 세면도구도 약산성으로 씻는 게 맞는 거예요. 비누나 이런 것들로 알칼리로 씻기면 이게 바삭바삭 뽀득뽀득은 해지지만 산성이 약화되는 거죠. 그럼 뽀드락기가 생기기 쉽죠. 더 세균이 침입받기 더 쉬운 거예요. 자, 두 번째 2차 방어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백혈구. 백혈구는 자 보세요. 백혈구에 살균 작용해갖고 자 백혈구는 단세포이기 때문에 자 세균을 온몸으로 감싸고는 몸의 일부를 열어 균을 세포 속으로 집어넣는다. 그리고는 백혈구 리소짐 속에 저장이 리소짐 우리 배웠죠? 세포 소기관에서 과산화수소 같은 이런 것도 분비한다 했잖아요. 과산화수소 우리 상처 날 때 바르면 거품 막 나죠? 그 거품이 세균 죽은 거라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게 우리 리소즘에 들어있다고. 자, 속에 저장해진 가수분해 요소를 균이 온몸에 퍼부어서 녹여버린다. 자, 그래서 이 백혈구가 우리가 종류가 크게 림프구가 있고 대식세포가 있고 가립구가 있다 했잖아요. 맞죠? 다시 가립구 중에서는 뭐 또 세분화돼요. 우리가 그까지는 알 필요 없다 했죠. 제가 그죠? 책에는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이 과정에서 적과 아군이 다 같이 이제 희생자가 발생해서 나오는 게 이 시체 덩어리가 고름이다. 그래서 고름이라고 하는 놈은 내 몸에서 세균과 내 몸의 백혈구가 싸움 전쟁터가 지금 된 거죠. 거기서 죽은 시체가 고름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몸에 어디가 아픈 곳에 가시가 박히면은 거기에 고름이 생겨야 가시가 빠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손이 닿는 곳은 그렇게 내가 빼면 돼. 그죠?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몸속에서 생긴다면 몸속에 가시가 그냥 삼켰는데 내 뭐 식도나 안 그러면 이것 같은데 혹시 박혔어. 그럼 이게 그냥 평생 박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고름이 생기고 터져야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내 몸이 다 알아서 한다고. 근데 막 생선가시 이만하게 박혔다. 그런 거는 병원에 가서 빼야 되죠. 그죠?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어쨌든 내 몸이
몸의 염증조차도 어쩌면 내 몸을 지키기 위한 방어 체계 중에 하나인데, 자, 몸에 나쁜 물질이 많을수록 자, 염증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몸에 노폐물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염증 물질 많은 사람, 요즘 사람들은 다 몸에 염증 물질이 많아요. 특히 GMO가 몸에 염증을 또 많이 일으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백혈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요. 자, 내식세포는 백혈구 중에 세균을 이 꼬리가 있어서 형체가 다니면서 잡아먹는 놈이에요. 잡아서 먹어갖고 배를 불리는 이제 그런 게 대식세포라 하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관입구는 자, 우리가 요 뒤에 가면 나오는데 이제 뭐 B세포, T세포 하는 게 또 있거든요. 그때 또 설명드릴게요. 자, 3차 반응가 뭐냐면 우리가 아는 항원 항체 반응이에요. 그게 보세요. 앞에서 벌써 가래부터 해가 침, 눈물 이런 걸로 피부 자체로 방어를 하고, 그래도 몸속에 들어가는 거는 백혈구가 또 방어를 하고, 맞죠? 그죠? 그 다음에 항원 항체 반응이 있는 거예요. 자, 항원 항체 반응. 자, 항원은 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 항체는 이 원인 물질을 물리치는 내 몸의 힘. 자, 항원에 완전히 진드기다. 진드기를 우리는 알레르겐이라고 그러죠. 왜? 이게 항원, 이게 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우리는 알레르겐이라고 그러거든요. 책에서 많이 봤죠?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알레르겐이라고 한다고. 그게 집에 집 묻는지 찐득인지 막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의 항원에 하나의 항체. 그게 뭐냐, 항원이 하나 있으면 내 몸에 항체가 1대1로 막대응을 하는 거지. 하나가 여러 개를 커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은 애지가 하나만 알레르기가 안 생기죠. 어떤 거에 접해도. 그 사람 항체가 골고루 다 있는 사람이고, 나는 꽃가루에 먹으면 알레르기가 생겨. 꽃가루에 대한 항체가 없는 사람인 거죠. 땅콩 먹으면 난리 나는 사람 있죠. 땅콩에 대한 항체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 항체가 없는 게 누구나 있대요. 누구나 모든 물질에 대해서 항체를 갖고 있는 건 아니래. 그런데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물질을 접하지 않은 거지, 내가 아직. 이해되시죠? 완벽하게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하는 거죠. 저는 옛날에 그 4발 달린 육고기가 저한테 들어가면 막 두드러기가 생겼었거든요. 두드러기도 알레르기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러면 배를 잡고 뒹구는 거예요. 아파서. 한 3시간은. 근데 촌에서 고기 물릴 배를 없거든요. 맹지할 때 딱 고기가 있어. 근데 못 참잖아요. 먹으면 막 내 뒹구는 거라. 뭐 이만한 막 두드러기 생기고. 근데 꽁이나 닭은 괜찮아. 다리가 4개 있는 건 그래.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이 4개 있는 거는 장에서 막 걸어다니고, 날개가 있는 거는 위에서 헤엄을, 날개를 날아다니면서 내 배가 안 아프나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서부터 괜찮더라고요. 그게. 고기를 먹어도. 지금까지 괜찮거든요. 그럼 이게 후천적으로 생기는 건가? 거기에 대한 항체가,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B형 간염 주사 맞은 적 없거든요. 근데 항체가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우리 촌에서 우리 학교 가지가 6리거든요. 6리. 왕복 12리. 그렇게 그게 6km. 15리니까 6km 정도 되죠. 왕복, 근데 걸어 다녔거든요, 학교를. 근데 어릴 때 지금도 생각나요. 너무 피곤해갖고, 걸어가다가 길 옆에서 잔 적이 있어. 너무 힘들어갖고. 그때는 내가 이 간이 그 항체가 만들어진 것 같아, 그때. 지금도 기억나요. 어릴 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촌에서는 피곤하다 해갖고 병원 가진 않아요. 아프지? 나 진짜 피곤해 죽겠는데 병원 가요.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보여야 돼, 보여야. 진짜 막 배가 아파서 안 먹든가, 그죠? 다리가 부러지든가, 그래야 아픈 거라. 피곤하다 이런 거는 우리 촌에서는 간하고 연결시켜서 아무도 없고, 맞잖아요. 근데 어릴 때 진짜 그런 적이 많아요. 근데 어느 날 피검사로 이렇게 제가 B형 간염 그 항체가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고. 내가 그때 만들어진 건가? 죽기 아니면 살기. 그때 저는 죽을 수도 있었고 살 수도 있었던 거죠. 그 기간에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거의 막 한 6km를 가는데 서너 번은 앉았다 가고 자다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한때. 그때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였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자, 이 항체가 담당하는 것을 우리는 면역이라 한다. 그게 항체가 담당하는 걸 우리는 면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생물학적 면역에는 자, 선천적인 면역이 있고 후천적이 있고 자연이 있고 인공이 있어요. 자, 선천적인 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엄마로부터 받는 면역. 그래서 엄마가 임신 기간에 어떤 영양소, 어떤 환경,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가 좀 없이 편안함 이런 거에 따라서 아기에 대한 면역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고요. 나올 때에도 제왕절개 수술하느냐, 수술 말고 순산이라 하나? 네, 자연분만. 자연분만. 죄송해요. 자연분만 한 거에 따라서 애 면역이 또 달라진다 그래요. 자연분만 하는 애들이 굉장히 강하죠.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면서 그 스트레스도 이겨내고요. 그리고 나오면서 엄마의 이제 질에 있는 그런 세균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것까지 다 습득을 하고 나오는 게 된대요. 근데 제왕절개는 쏙 끊어버리잖아요. 선천적 면역은 자, 태아 때 이미 모체로부터 받은 항체가 몸에 존재하여 특수한 병균의 체내에 침입와도 병이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엄마 그 젖 속에는 이미 만들어진 많은 종류의 항체가 들어있다. 그래서 모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유가. 어쨌든 모유는 태어났을 때 최대한 많이 먹을수록 좋아요. 거기에 엄마가 갖고 있는 이 면역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초유라고 하기도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모유가 좋다. 자, 그 다음에 후천적 면역은 뭐냐면, 자, 후천적 중에서도 자연 면역이 있고 인공 면역이 있는 거예요. 자연 면역은, 자, 이 장티푸스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은 이 항원이, 이제 항체가 만들어서 다시는 이제 장티푸스에 안 걸리죠. 후천적으로 태어나서 경험해보고 내 몸이 그놈이 더 이기는 면역을 가지는 거죠. 이해되죠, 그죠? 그런 걸 이제 후천적 중에 자연 면역이고요. 인공 면역이 바로 예방주사, 백신, 예방접종이잖아요. 이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할 뭐 81가지 이유? 그게 또 그 뭡니까? 저번에 내가 말했던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게 의사가 양심 고백한 책 있잖아요. 주변에서는 그래 거짓말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 뭐 닥터 조의 환자 혁명. 특히 병원에 가지 말아야 81가지 이유처럼 저는 못 읽게 해요. 그거 읽으면 이 사람들이 한쪽으로 편중되고 이게 현대학을 완전 무시하고 이 병원에 가지 말아야 될 곳 이렇게 정의를 내릴 것 같은 느낌. 저도 다 읽어보고 병원에 가지 말아야 되나? 도대체 뭘 먹고 병원 그 책 보면 약이란 약이고 이 여러 개의 미국부터 여러 개의 모든 비리는 다 들어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런데 어떻게 병원에 가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 이게 이게 중심이 없는 분이 그거 읽으면 그냥 그쪽으로 몰릴 것 같아. 이 책 이게 병원에 안 가야 되는 거. 그래서 읽지 말았대. 근데 맞는 말이긴 하죠, 그죠? 왜냐면 그게 틀린 말이라면은 뭐 의사협회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 책을 벌써 뭐 못 먹게 하던 무슨 조치가 처해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책도 너무 치우치게 그쪽으로 보면 안 돼요. 지금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감염이잖아요. 감염은 질병이라 했죠. 지금 현대약이 없으면 이거 진짜 잡기 쉽지 않은 거잖아요. 현대약도 지금 못 잡고 있잖아요. 약 개발도 없고, 그죠? 약도 빨리 나와도 한 1년 반 지나야 먹는다 이렇게 거든요. 자, 그리고 이 예방은요. 그래서 실제 그런 책이나 또 그와 비슷한 책을 보게 되면 예방 접종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갖고 많이 있어요. 과연 원리는 그렇지. 내가 독감 바이러스라 그런 놈을 지금 삐리알 만들어서 내가 맞았어. 그래서 삐리한 놈이기 때문에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방주사 맞는 거잖아요. 미리. 근데 그걸 이겼다고 해서 진짜가 들어왔을 때 이겨내나? 이론은 그러는데 정확하지 확인된 건 없다 돼 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제가 다닐 때요. 애기들 그 백신 있죠? 더 폐기 처분된 적이 있거든요. 백신 잡으면 성분이 수원 사고 막 이런 겁니다. 우리 그 중금속이라 하는 게 백신이 원로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먼저 폐기를 하고 우리나라도 폐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성분애가 또 나왔겠죠. 근데 그때는 미국에 아가 또릿또릿한 아가 예방접종 맞고 나면 자폐증이 막 나는 거라.
그래서 이놈 때문이라고 연구가 되었고 폐기했거든요. 이해되시죠? 아니 중범수 그리 비교만 하면서 왜 거기 있냐 그런 거라. 뭐 기술적으로 우리 몰라. 거기를 안 넣으면 안 되겠죠. 그죠? 백신 만들 때 그분들도 안 넣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안 넣으면 안 되니까 기술적으로는 모르지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일부러 넣었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작용을 나타내니까 없앤 것처럼. 그래서 백신도 실제 진짜 우리 그 예방접종 독감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은 감기 바이러스예요. 지금 코로나는 독감 아니고. 자, 독감은 요번에 WHO 진짜 욕 많이 먹고 있죠. 국제보건기구 중국에 눈치 본다고 미리 대처 안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뒷북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대한민국에 내년에 창고를 할지 모르는 바이러스 종류를 연구해서 임의로 선택하는 거예요. 가장 확률이 높은 거 두 개를. 그러다가 예방접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균이 아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거예요. 맞았는데 예측엔 그 균이 아니야. 바이러스가 아니야. 그러면 헛거죠. 근데 그 예측이 맞겠어요? 그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3차 방안 아시겠죠? 뇌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림프 중에서 T세포가 있고 B세포가 있어요. 그죠? 림프 중에서. 림프구는 뭐라고요? 림프샘에서 만들어진 백혈구. 요 놈이 많은 작용을 해요. 한 40~50% 됐죠? 그죠? 자, 여기서 T세포는 세균을 직접 죽일 수도 있고 동시에 B세포를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만 하세요. 자, 그래서 자, 1번 보면 자, 골수에서 만들어진 세포는 림프 조직의 일종인 가슴샘, 림프샘 또는 질화로 이동하여 적의 공격에 대비한다. T세포가 자, 어떤 항원,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곰팡이든 이식 조직은 뭐냐면 우리가 장기 이식할 때 그죠? 아무리 뭐 DNA 구조가 비슷해도 남의 간을 떼서 내 간에 붙이잖아요. 그러면 내 간은 그걸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니 내 살 아니다. 내 세포 아니다. 거부 반응. 거부 반응 들어봤죠? 그 거부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이게 잘 맞는 걸 찾잖아요. 자, 그런 것들. 자, 이식등이 침입하였다. T세포에 세포막에 달라붙으면 T세포는 그것을 느끼고 크기가 커지면서 빠르게 분열한다. 이게 뭔가 들어오면 그 이겨내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활발해지는 거. 자, 동시에 자 그렇게 되면서 동시에 자 고분자 물질인 리포카인을 분비하여 감염 부위로 대식세포를 유인해서 균을 그게 림포카인이라 그는 이것도 효소겠죠, 그죠? 이런 걸 분비하는 거라. 결국은 내 몸에서 T세포가 우리 몸에 면역하는 역할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자, T세포는 자신이 자, 림포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을 분비하여 직접 세균을 죽이기도 하고 자, 이렇게 직접 죽이는 일을 하는 세포를 T세포 중에서도 킬러 세포가 많아야 암세포도 공격해서 죽인다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몸에 하루에도 6,000개의 암세포가 생긴다. 근데 그것들이 생기고 다시 자, 이런 세포에 의해서 죽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가 안 생기는 거라. 이해되죠? 그러면 이런 작동들이 일어나는 이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자, 그리고 얼마나 이런 작동들을 내 몸이 잘 되게 해주는 거지. 그래서 먹는 거, 공기, 물, 균이 잡힌 영양, 음식, 자, 그리고 운동, 그 다음에 질 좋은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는 많이 안 받을수록 좋고, 그죠? 이런 것들이 잘 된 사람이 이 일이 잘 될 거라 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했던 그런 것들이 소홀하게 되면 당장은 아니지만 5년, 10년, 15년 뒤에 이런 체계가 문제가 생겨서 암세포가 생길 수 있다. 맞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골수가 만들어지기 전에 태아 때는 혈구처럼 간이나 질화해서 세포를 만든다. 자, 거부 반응 나오네요. 다른 사람의 조직이 이식되어 왔을 때 자기 몸속에 T세포가 이식된 세포를 자, 너는 내 세포가 아니니까 적으로 보는 거죠. 그 적으로 오인하는 게 가장 작게 영향을 미치는 걸 우리는 이식하잖아요. 그게 형제고, 그죠? 내가 가까운 사람들, 그나마 거부 반응을 적게 일으킨다 이거죠. 그래도 일으켜요. 그래서 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 때문에 거부 반응을 막아주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계속 맞잖아요. 그래서 장기비 이식 받은 분들은 면역은 빠져입니다. 항상 그 주사를 맞거든요.
면역을 떨어뜨리는 주사를 맞아요. 그래야 거부 반응이 적어질 거니까. 그래서 어떤 장기든 받은 사람들은요, 면역 억제 주사를 맞기 때문에 면역이 약해요. 아주 이런 코로나 이런 데 치명적이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붙이는 간을 자꾸 적으로 인해서 공격을 하니까 면역 억제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이식 받은 분들은 면역이 약해요. 자,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면역에 대해서 소비자한테 알려줄 때 이 페이지를 설명해 주면 돼요. 그래서 꼭 100혈구만은 면역에 관여하는 게 아니다. 근데 여기서 항원, 항체 반응, 항체의 원료 뭐 이런 거 보면 다 그 원료가 단백질인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이 면역에는 꼭 필요하다. 자, B세포는 자, 항체를 만들어 자, B세포가 한 역할이에요. 항체를 만들어 백혈구나 대식세포에게 대식세포가 세균을 잡아먹기 쉽도록 한다. 자, 이것도 골수에서 만들어진다. 그죠? 골수가 나중에 우리 이제 골격계에서 또 해야 되죠. 그죠? 골수가 이제 뼈가 튼튼한 사람이 건강한 것 같아요. 내가 봐. 우리가 뭐라 그러죠? 뼈가 굵은 사람을 통뼈 그래. 통뼈인 분들이 진짜 건강해요 보면. 이런 작용이 잘 돼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하는데, 자, 항원은 병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이죠, 그죠? 세포막에 이제 닿으면 세포막에 닿아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려고 세포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항원과 결합하여 자, 세포의 크기가 커지고 분화되어 형질세포, 즉 플라스마 셀이 된다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밑에 설명해놨죠. 자, 항체는 자 보세요. 단백질이 주 성분이에요. 항체가. 그래서 감마 글로불린인데 특히 단백질로 만들어진 항체의 성분 이름이 감마 글로불린이에요. 근데 단백질 결핍은 항체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럼 뭐냐면 단백질이 충분히 내 몸 속에 있어야 된다. 맞죠? 그러면 이 단백질이 내 몸에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이 단백질은 독성도 띈다 했죠. 그죠? 그럼 이놈이 내 몸에서 제대로 사용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게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인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이게 임산부가 단백질이 필요해서 많이 먹는데 방금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 종류를 충분히 먹지 않으면 이제 임신 중독이 생기는 거죠. 많이 먹었는데 뭐 제대로 쓰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비타민 B군하고 마그네슘이 이 에너지 대사 비타민 미네랄이에요. 자, 그렇게 같이 먹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자, 항체는 단백질이 주 성분이기 때문에 결핍은 결국 신체의 면역력, 즉 저항력을 떨어지게 한다. 그래서 이걸 알고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건 아는데 꼭 단백질을 또 먹는다? 근데 방금 말했던 그런 영양소와 같이 먹어줘야 내 몸에 제대로 쓰이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 단백질이 신경전달 물질의 원료인지 아시죠? 신경전달 물질의 원료인데 이놈도 그래요.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이 없으면 안 된다 됐어요. 그걸 같이 먹어주죠. 같이.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이 몸의 마지막 방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거.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감기가 감기라든지 독감의 바이러스는 항생제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항생제는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요. 항생제가 혼자 무척 크기 때문에. 근데 바이러스는 세포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세포 속으로 들어간 그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약이 없는 거라 지금. 그래서 세포 속에 들어가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감기가 발현되면 빨라도 10일, 15일 그냥 내 몸이 이겨내는 거죠. 맞죠? 근데 빨리 이겨낼 수도 있고 들어갔는데도 감기가 안 올 수도 있겠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인터페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백혈구가 만들어내는 인터페론이라는 항물질이 있다. 몸에 침입한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고 증식을 억제한다. 자, 항체는 고분자 물질이라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항체가 못 따라 들어간다고요. 항생제가 못 들어가듯이 우리 몸의 항체가 면역을 책임져야 되는 게 그죠? 세균들은 항체가 죽일 수 있지만
뭐 곰팡이나 진드기 이런 거는 잡을 수 있지만 바이러스는 세포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항체가 못 따라 들어가니까 못 잡는 거죠. 맞죠, 그죠? 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인터페론이라는 물질은 바이러스가 침입한 세포 속까지 따라 들어가 바이러스를 처치하는 특징을 가진다. 우리는 이 인터페론을 활성화시키면 되는 거라. 이 인터페론이 뭐예요? 원료가 단백질과 비타민 C가 있어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몇 번 이야기했어요. 저는 감기기가 올라올라 하면 느낌 오죠? 정말로 밤에 전날 잘 때 프로틴을 갖다가요 좀 약간 걸쭉해야 되나? 좀 진하게 탔어요. 그죠? 비타민C 열알하고요. 갈리 5알 딱 먹고 자면 다음날 애지간하면 괜찮아요. 왜? 인터페론을 활성화시킨 거예요. 저는 감기 진짜 잘 안 걸려요. 걸릴 때도 굉장히 빨리. 제가 지금까지 한 15년 안에 감기 2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틀 3일 간 적도 없어요. 근데 이것도 걸리고 나면 늦으면은 망고 흡방이에요. 그래 걸렸을 때는요 방금 그것을 계속 하루에 서너 번씩 계속 그렇게 먹어요. 그러면 일주일 갈 거예요. 3일이면 끝나요. 실질적으로. 그게 효과 없는 것 같지만 전문가들은 뭐 이때까지 지켜온 면역이 활동을 하는 거지 당장 끓여 먹어 효과가 있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죠? 진짜 지금도 마늘하고 이런 거 많이 먹으라 하잖아요, 그죠? 뭐 비타민 C하고 마늘하고 이제 베타카로틴 같은 이런 것들 많이 먹어주면 아반케도 낫겠죠. 그래서 이 인터페론을 활성화시키고 인터페론을 원료가 바로 단백질이고 비타민 C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 몸의 방어 체계예요. 1차 방어, 2차 방어, 3차 방어까지. 이것들이 내 몸에서 체계가 잘 작동한 사람이 면역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잘 작동하는 사람은요,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내 몸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바이러스가 내 몸속에 들어갔는데 내 몸 면역체계가 이겨내는 사람과 면역체계를 잠식당하는 사람과의 차이잖아요. 잠식당하는 사람은 걸리는 거고 이겨내는 사람들은 괜찮은 거고. 그래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고 그 몸의 상태인 것 같아요. 됐죠? 자.